네, 안녕하세요. 면접입니다. 벌써 건강보험공단 필기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필기 합격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건강보험공단 마지막 관문인 면접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해 이제 합격을 좀 도와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합격을 하시면은 이제 합격 후기를 자세히 보내주십니다. 제가 그 합격 후기 그리고 어떤 자기소개서 활용하셨는지 그 예시까지 모두 이 영상에 담았으니까요. 선배들의 합격 후기 쭉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준비하고 면접에 가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선배들처럼 합격할 수 있을지 차근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특강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면접 유형은 GD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유형을 다 아실 텐데요. 저희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GD 면접은 5명이 한 조로 2명의 면접관 앞에서 진행이 되고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감독하고 있는 그 하에 주제에 대해 약 20분간 데이터를 파악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뭐 이렇게 방안을 묻는 주제들이 주로 나오고 작년 그 행정책 보신 분이 병동제와 기간제에 대한 토의 주제가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언과 통의도 가능하고 자유토의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볼 거는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토의 면접을 굉장히 내가 말을 진짜 잘해야 붙는 곳이구나, 내가 말을 못했으니까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의 작은 모습으로 옮겨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소통을 할 때, 그리고 미팅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인지를 권부에 필요한 지식을 기반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입사하셔서 회의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토의 면접 준비할 때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만 막내이시고 나머지는 다 뭐 차장님, 과장님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면접에 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조직 융화적 모습을 보여주시고 조직 내에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방법을 면접관들이 관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직 소통을 할 때 내 의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뒤에 선배 합격 노하우에서 보겠지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 모습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통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해도 말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경청과 공감의 모습이 조금 반감이 되겠죠.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논리적 스피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논리적 스피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 만능 틀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번에 합격하셨던 한 선배가 저에게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 만능 틀을 보내주셨고, 이분이 저는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니까 조금 수월하게 토의 면접에 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흐름을 제가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이 이 흐름 보면서 여러분만의 기조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 만능 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조 발언 2부는 어떻게 만들었었냐면요. 인사하시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시고, 이 주제가 우리에게 미래 건보인으로서 이게 왜 중요한지,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언급해주시고, 이거를 내가 평소에도 논의해보고 싶었다라고 언급하셨대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N가지 측면으로, 뭐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얘기해보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보를 위한 방향을 찾아보자 언급하시고, 좋은 시간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조 발언 틀을 만들어 가셔서 이게 주제만 끼워 넣고 암기하셔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정리 발언 같은 경우에도 정리 발언 할게요. 어떻게 우리 이걸 얘기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1번 지원자, 2번 지원자님의 의견은 어떠한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제가 이 토의를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면접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평소에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제고 실제로 얘기해봤더니 내가 또 배울 수 있었다. 단순히 건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이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면접을 뛰어넘은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언급해 주시고, 우리 속담처럼 아니면 어떠한 말이 있대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거를 실천하는 게, 이거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마무리 속담, 뭐 마무리 명언 이런 거 말씀해 주신 다음에 우리 이런 토의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어떻게 해서 건보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자, 나 역시 입사해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정리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이런 흐름, 여기서 몇 가지를 더하고 빼도 상관없으시니까 여러분만의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 만능 틀을 만들어 가셔서 실제 면접에서 이거를 좀 활용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선배들의 합격 노하우 살펴볼게요. 제가 이렇게 쭉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렇게 아무 표시도 안 돼 있는 거는 작년까지의 선배들의 말의 공통점을 모아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상반기 선배들의 합격 노하우를 모아둔 겁니다. 볼게요. 이거는 2020년 상반기 제가 면접 특강에서도 띄워드린 영상인데 빠르게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정말 방안을 함께 찾는 것처럼 제 의견을 붙여가며 구체화하였습니다 라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 의견만 무작정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거를 통해 배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의견을 듣고 맞습니다. 여기에 나는 이런 걸 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다는 것. 또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르지 않고 저와 다른 의견이어도 일단 모두 듣고 수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의 면접 GD 면접 가시게 되면 여러분만 막내 직원이고 나머진 다 사장님,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남의 의견을 끊거나 자를 수 있을까요? 다른 의견이라고 저 그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잘 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의견이어도 모두 듣고 수용하는 모습 일단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혹시 진행하던 중에 지원자님이 이거 내 의견 좀 아닌 것 같은데 말하다 보니까 내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고집하지 않고 다시 발언을 했다고 해요. 실제 상반기에 합격하신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 선배 합격 후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걸 잊지 않고 GD 면접에 임해서 합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기조 발언에서 A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토의하면서 B 의견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A로 끝까지 주장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B에 대한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쭉 봤을 때 느껴지는 공통점이 굳이 여러분이 내가 이 면접에서 꼭 살아남아야겠다, 좋은 점수를 받아야겠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내가 틀렸으면 인정하면서 조화롭게 우리 단지 정말 좋은 방안을 위해 나아가자라는 그 마음으로 임해주셔야 한다. 나 정말 이 자리를 면접 그 가치를 뛰어넘어 배우러 온 자리처럼 즐기는 모습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상반기 선배들은 어느 정도 답변 틀을 만들어가서 답변 틀을 만드니 생소한 주제였는데도 토의에 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이 의견이 정말 많은 분들께 나왔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생소한 주제가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2019년 상반기 저랑 같이 준비하시던 분들, 2020년 상반기 준비하시던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그 건보를 바라기처럼 준비하신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생소한 주제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니까 아무리 생소해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자료를 기반으로 얘기를 해줘라 라고 말씀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몇 번 페이지 데이터 보세요. 몇 번 페이지 세 번째 데이터 보세요. 몇 번 페이지 이 수치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른 지원자가 말하는 부분 집중해서 흐름 파악하시고 자료가 상세히 주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주제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후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정리해드리면 맞는 틀 일단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거기에 사용할 어떤 멘트를 쓸지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 면접은 이기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자리, 이기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자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내가 이 모임의 막내인 것처럼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인성면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0초 자기소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기소개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서 왜 중요한지랑 합격 자기소개 예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질문보다는 좀 기본적인, 전형적인 NCS용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셔도 거기에 맞춰 여러분이 경험만 정리해두셔도 무난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꼬리 질문이 꽤나 물리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꼬리 질문 대비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경험이 정말 여러분만의 경험이신 분도 계시지만 이 경험에 우리 조금씩 살을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꼬리 질문에서 막히실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험과 직무 연결해서 컨셉 만들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조직과 관련된 질문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 관련한 질문들 꼭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보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 모두에도 굉장히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에 띄워드리는 것처럼 강의를 또 만들어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컨셉을 어떻게 잡고 내가 책임감을 좀 중점으로 가야겠다, 따뜻함을 중점으로 가야겠다, 내가 민원인인데 강점을 갖고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강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컨셉을 잡고 들어가 주셔야 조금 편하게 면접에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무기술서의 직무수행태도 보시면서 A라는 직무수행태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 직무에서 대체 왜 요구할까? 그러면 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이유처럼 내가 이 직무수행태도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을까? 이 순으로 찾아보시면서 내가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내가 가장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걸 여러분의 컨셉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저 도저히 컨셉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은 그 장단점 질문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불리는지 질문 있죠. 이거부터 만들어 보세요. 장단점 일단 내가 강점, 장점으로 이거를 갖고 가야겠다. 내가 장점 이거는, 단점은 이건 좀 부족하다 그래야지.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혹은 주변에서 내가 뭐라고 불렸지? 항상 믿고 맡기는 사람이라고 불렸었나? 믿고 맡기는 사람이라고 불렸다. 나는 주어진 일 항상 그 이상을 해낼 정도로 일을 정말 잘 처리하는 사람으로 잡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뭐라고 불리는지, 내 장단점이 뭔지를 먼저 이 답변 정리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컨셉을 끌고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자기소개 틀 살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어떠한 지원자 N번입니다. 어떠한 경험 당시 이 경험에서 뭐 해서 기여했고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기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 역량 추가로 자랑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걸 통해서 건보에 정말 딱 적합한 인재가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입사 후에도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키워드 살펴볼게요. 우리 앞에서 컨셉 잡았죠? 이 컨셉에 맞는 키워드예요. 그냥 무조건 고객, 지역, 따뜻한 마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맡기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인데 이 믿고 맡기는 사람이 고객을 응대할 때 어떻게 발휘했었는지, 이 믿고 맡기는 사람이 지역을 위해 뭘 했었는지, 이렇게 이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거지 무작정 고객, 지역을 잡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대부분 고객에 대한 거, 내가 이만큼의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었다라는 얘기, 혹은 내가 이 지역을 위해 어떻게 이바지했었다라는 얘기, 이 두 개 합치면 베스트겠죠? 이런 키워드를 주로 사용하셨거나, 요양이나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사람을 위해, 환자를 위해 얼마나 따뜻하게 노력을 했었는지, 따뜻한 마음으로 어떻게 노력을 했었고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자기소개에 풀어주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자기소개 선생님 첫째, 둘째 하면 너무 말로 글로 읽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지 말고 정말 이거 내 얘기인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어떠한 지원자입니다. 제가 그때 경험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여했었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내 얘기하는 것처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양건강직, 행정직 모두 여러분이 정말 내 경험을 말하는 것처럼 경험을 담은 소재로 자기소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원자, 선생님 여기에 뭐 들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에 숫자를 넣어서 몇 %의 뭐를 이뤄냈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집중을 끄는, 이렇게 했던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면접관이 들어가면서 하고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게. 자,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기 위해 2가지 역량을 준비한 지원자 몇 번입니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환자를 위해 몇 %의 노력을 했던, 환자의 어떤 건강의 몇 배 성장을 이뤄냈던 지원자 누구입니다 라고 한다면 방금 말한 후자에 조금 더 집중이 가겠죠. 이런 식으로 집중을 끄는 형용사, 경험 기반에서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의 구성은 경험은 7.5, 전문성은 2.5, 이 정도 비중으로 저는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도 있는데, 봐봐, 이것뿐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자격증, 이런 노력도 하면서 정말 건보에 적합한 인재가 되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순서는 여러분이 구성 순서, 이 경험 7.5를 만들기 위해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은
제가 항상 이렇게 여쭤봐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세요? 혹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세요? 라고 꼭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과 자랑하고 싶은 경험을 활용해서 이거를 만들어 드리고요. 아니면 이 직무랑 좀 비슷한 일을, 가장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 말씀해 주세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응대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좀 만들어 드리는 편이고, 여러분들 이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떻게 그 외 직무 수행 태도나 지식 관련해서 이 부분에 들어갈 거 어떤 노력을 했는지까지 정리를 하셔서 이 세 개 중에 하나, 그리고 얘를 합쳐서 자기소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면접 컨설팅에서 항상 자부심 갖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자기소개 하나는 정말 잘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그 자기소개, 잘 만든 자기소개 중에서도 실제 20년 상반기에 내가 이걸로 꼬리 질문을 반 이상을 받았다, 자기소개 중요성을 깨달았다라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의 자기소개서를 조금 바꿔서 갖고 와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기간 동안 N분의 고객을 만났던 지원자 몇 번입니다. 무엇으로서 활동하며 땡땡으로 활동하며 기간 동안 N분의 고객을 만나 어떻게 하였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아 어떻게 도와드리면서 라고 하면서 내가 고객과 소통하면서 도와줬다 강조하셨고, 고객님의 무엇을 도왔습니다. 이 무엇은 건보가 추구하는 가치,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삶의 구축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이 외에도 어떠한 활동, 어떤 자격증을 통해 무엇을 쌓아왔습니다. 입사 후에도 많은 지역민의, 많은 민원인의 이런 안정적인 삶 구축을 함께하며 건보의 목표나 뭐 이런 게 있죠. 건보 목표 가치를 여기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삶 구축에 지역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라고 30초로 간단히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면접 질문 준비할 때 뭐 살펴봐야 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직무 수행 태도에 대한 질문 준비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협업 태도에 대한 직무 수행 태도가 있으면 이거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조직에서 적응했던 경험, 조직 적응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 최근에 나온 질문, 조직에 적응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뭐지? 쭉 정리해 주시고요. 직무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직무가 하는 일을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해야겠죠? 급작스러운 상황 발생할 때 돌발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 내 건강직 요양직에서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돌발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죠? 혹은 위기될 상황을 묻는 질문이나 위기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 이런 질문이 20년 상반기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질문 자체도 준비해주세요.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때 성격 장단점 지속해서 해온 일. 이거 준비해주시면 되고, 꼬리 질문 정말 많이 물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준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실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막 했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또 꼬리 물려요. 그럼 너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됐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꼬리가 물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꼬리 질문을 조금 자세히 준비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 살펴볼게요. 그리고 직무와 연결지어서 좀 준비를 해주세요. 직무에 있어서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이고, 직무와 관련된 경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직무에 어떻게 기여할지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좀 정의를 내리시는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 도움이 필요한 요구조자들에 대한 정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런 사회적 개념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주시는 게 좋은 게, 실제로 20년 상반기에도 앞에 자기소개를 하셨던 분이 이런 사회적 계층을 위해 도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뭐냐라는 질문이 또 나왔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인성면접 기억하기 살펴볼게요. 인성면접을 기억하기 위해선 정말 내 이야기처럼 진솔하게 답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밑에 선배들의 합격 노하우 살펴볼 텐데요. 선배들의 합격 노하우에도 이런 얘기가 항상 담겨져 있어요. 이게 그냥 줄글 외워온 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이야기처럼, 내가 너랑 지금 면접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랑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기분으로 진솔하게 답해주시는 거. 그리고 두 갈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기, 40초 내외로 정리해 주시는데, 20년도 상반기 하프를 가른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답변의 길이였죠. 여러분 무조건 답변의 길이는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기소개에서 꼬리 질문이 가능하고요. 준비한 답변을 최대한 구체화해서 꼬리 질문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이 합격하셨던 분들의 질문을 다 모아서 만든 게 하루 한 질문이거든요. 여기 공격 답변 포인트 보면서 웬만하면 여태까지 나왔던 질문까지는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선배들의 합격 노하우 볼게요.
직무와 경험을 관련지어 이해하고 공감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면접 답변 말할 때 좀 어렵게 있어 보이는 용어로 말을 잘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지 말고 정말 내 이야기처럼 직무 수행 때도 우리 이거에 걸맞춰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정말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진실성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소재는 직무 관련 경험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하려고 했으며 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컨셉을 잡고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동일한 언급이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험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몰랐는데 중요한 내용만 골라 40초 안에 2글씩으로 깔끔히 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한테 컨설팅 오시면 선생님 만능 소재 만들어주세요 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만능 소재는 만들기보다는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주로 말하는 소재가 한 3, 4개 정도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게 만능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먼저 경험을 정리해 주시고 이 경험 안에서 있었던 뭐 조직에 관련된 거, 그리고 창의성에 관련된 거, 뭐 전문성에 관련된 거, 뭐 협업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쭉 정리를 해나가시면은 여러분의 모든 경험에 이 작업을 거쳐주시면 그게 바로 만능 소재가 되는 거고, 그거를 활용해서 많은 질문에 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0년도 상반기 합격 노하우 볼게요. 줄글 읽는 듯한 답변이 생각보다 많았대요. 떨어진 분들 중에서 정말 줄글 읽는 듯한 그 답변이 너무 많았는데 정말 본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의 길이는 최대한 줄여주세요. 그리고 질문 핀트에 맞지 않게 답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질문 핀트에 맞춰 답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모르겠으면 질문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면접관이 자기소개에 대해 질문한다면 임팩트 있게 잘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질문을 받고 그리고 면접 내내 받은 질문의 반 이상이 자기소개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면접에서 떨어졌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이러고 합격을 하셨는데 작년 면접에서는 인재상에 끼워 맞춰진 저를 보여주려고 해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컨셉을 확실히 잡고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 나오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컨셉을 잡고 있는 그대로의 지원자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최대한 솔직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년도 상반기는 대체적으로 키워드가 솔직하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답변 길이 짧게 하려고 했다.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40초 안에, 30초 안에 말하는 연습 해보시면서 경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게 내 이야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건보 면접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건보 면접은 사실 여러분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조금 정교하게 보여주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는 면접입니다. 여러분 건보, 서류 필기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 거쳐오셨는데 그냥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정말 GD 면접을 통해서 배우고 싶다. 인성 면접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내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준비를 하실 때 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야지. 내가 정말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면접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필기 합격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